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Prior to the Inter-Korean Summi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pared an event in April in which the young generation shared thoughts and opinions on what hopes they had for the summit. On today's The Site of Reunification, we visit the event where discussions were as enthusiastic as the expectations for the summit itself. One of the biggest concerns when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down in South Korea is the matter of employment. On today's Looking at Unification Law, we find out about the labor law which can help North Korean defectors in terms of employment. 드디어 남북의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준비해온 지난 4월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는데요. 저희가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정상회담 때 대표들께서 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미세먼지는 남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북한과 남한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중국과의 3자 협의를 위한 대화장을 마련하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 두 정상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지난 4월 12일 서울 청년홀. 한반도의 봄, 남북 정상회담을 바란다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이 개최됐습니다. 청년 관련 단체를 통해 모집된 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2030 세대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진행에 관한 회담 방식, 식사와 의상 등 6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뭘 한다는 것도 좋지만 좀 컬러풀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검은색을 금지하는 거예요. 아예 그 드레스 코드를 그러니까 다 딱딱한 수트를 입고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트를 아예 금지를 한다든지. 젊은 남자애들 층에서 그런 거 여름에 그런 걸 많이 입거든요. 유럽 축구 유니폼? 그 약간 로고만 의미 있는 걸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들을 꺼내놓는 가운데 진지한 바람도 이어집니다. 우리 만남이 끝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출발로 앞으로 계속 만날 거고 이 자리에서 되게 10년 만에 만나서 하루 만에 문제를 뚝딱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출발점에서 오프닝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그 비슷한 맥락인데 목적지향적으로 만나는 건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들이 만나는 거니까 물론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만 목적을 두고서 만나려고만 하면 사실은 딱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고 자기 그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마중물을 열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에서는 400여 개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에 앞서 통일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모은 600여 개의 의견과 합쳐져 총 1000여 개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접수됩니다. 국민 의견은 8개 분야별로 각각 10개의 의견, 총 80여 개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모집된 2030 세대 60여 명이 80개의 국민 의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눕니다. 남북 합작 브랜드를 런칭하자는 제안인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세대한테는 북한이란 나라가 저희와 한민족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가 너무 오래 지나서 그래서 이제 좀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 통일과 뭐 북한과의 같은 그런 걸 좀 상징을 담아가지고 패션 브랜드를 만들면 다 같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에 대해서는 국경이나 이념, 정치적인 그런 생각 같은 거
제외하고 그냥 어린이 인류의 미래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계기로 남과 북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남과 북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그렇게 밥차가 돌아다니면서 문화나 이런 것도 다 공유가 되고. 참여자들은 한 분야별로 3개의 제안을 선정하고 다시 남북 정상에게 전할 대표안 10개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국민의 제안. 첫 번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입니다. 철도를 통한 관광, 물류 연결로 확보 추진이 두 번째인데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시화가 다음 순위를 이었습니다. 현재 이산가족은 총 남북 탄압해서 6만 명,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81세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바람들이 국민 제안에 담겼습니다. 청년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제안하고 싶은 이벤트도 추천했는데요.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북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산다고 한 달 산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 있는 북한 주민과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지를 한번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됐을 때 또는 이제 남북 청년들끼리 교류를 했을 때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실제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일상적인 소망부터 진지한 정책 제안까지 다양하게 모아졌던 천여 개의 국민 의견. 2030 세대가 선정한 10개의 정책 제안. 제가 평소에 미처 고민하지 못했고 일단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참신함을 느꼈다고 할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어렵게 생각되지 않고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해 만들어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 보이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철구 씨 부자. 아빠! 구인 광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직장은 식당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홀서빙 공고 보고 들어왔는데 혹시 구하셨나요? 아직 구하는 중이긴 한데 식당 일 경력이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죠.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비스 강철구, 날라라 강철구. 서빙하면 저죠. 네.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이시진 않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맡겨만 주십시오. 그럼 언제부터 일 가능하신데요? 지금부터요? 바로? 민구야 뭐하니? 아파. 결국 오늘 구직도 성공입니다. 일주일 후 오늘도 능숙하게 일하는 철구 씨. 사장님은 만족스럽기만 한데요. 철구 씨, 이것 좀 마시고 숨 좀 돌려. 아이고 득템.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철구 씨랑은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1년은 같이 일한 것 같아요. 일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전에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식당 보시겠습니까? 공사장, 아파트 경비, 대리운전 기타 등등 안 한 게 없습니다. 진짜요? 근데 철구 씨 정도면 다들 그만두지 말라고 말렸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사장님. 네. 테이블 한번 더 닦을까요? 네네네. 근데 벌써 3번이나 닦았는데? 깨끗하면 좋죠. 철구 씨가 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길에 나선 철구 씨 부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근심 걱정도 가득해 보이는데요. 저런 아침도 못 먹었나 봅니다. 민구야, 아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월급 떼먹은 이 자식을 그냥 진짜. 어디론가 전화를 해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민구야, 아빠가 이번 달 월급 나오면 저빵 꼭 엄청 많이 사줄게, 알았지? 아침도 못 먹은 철구 씨 부자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노동청입니다. 두 사람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례합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체불임금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데요. 또 어떤 악덕 회사가 그런 거야.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영등포에 있는 회사인데 노동실업이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그 탈북민들한테 월급을 안 줘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사장은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회사 문은 닫혀 있고 이러니 저 같은 사람은 막막해 미치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아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나쁜 사람들. 선생님도 탈북민이신 거죠? 예? 미심쩍은 눈짓에 철구 씨 부자. 아니요.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유쾌한 철구 씨가 오늘따라 지쳐 보입니다. 철구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랑 너무 다른데? 무슨 일 있어? 그때 저기 실례합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성명찬입니다. 네? 통일부 기자요? 사장님도 뵙고 탈북민 모범 고용 사례로 취재 좀 하려고요. 아니, 탈북민 모범 고용 사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그게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탈북민인 걸 말 안 하셨구나.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게 그때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철구 씨. 그게 말입니다. 사장님, 지금 월급이 5개월치 밀렸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을 좀 다 정산을 좀 해주세요. 불쌍해서 써있던데 말이야. 철구 씨 당신 안 쓰면 그만이야. 알아? 그동안 탈북민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겁니다. 탈북민을 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았죠. 손님, 댁에 다 도착했습니다. 말투가 조선족이세요? 아닙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2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철구 씨는 탈북민인 것을 숨기기로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사정은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탈북민은 안 되겠어요. 사장님, 저한테 일 그렇게 잘한다고 하셔놓고선 탈북민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긴 말 필요 없고 오늘까지 일한 거 정산해 드릴게요. 나가주세요.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한 거라고요. 저런 철구 씨가 부당해고라 생각할 만하네요. 탈북민이 남한에 도착하면 먹고 살 걱정이 큰 일입니다.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힘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는 그저 가만히 있기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유형노동부 상담 전화 1350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또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무료로 공익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드리고 있으니 구제 신청 과정에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re's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at the northernmost end of Kyodongdo Island, where education on reunification is carried out in an after-school class. We visit the special class for future reunification hopefuls on this episode of Teachers Who Teach about reunification. 이곳은 교동도의 한 초등학교. 김영애 대표의 통일운동이 이루어지는 곳 중 한 곳이다. 아이들이 김영애 대표를 반갑게 맞는다. 북한과 인접한 최북단 초등학교라 그런지 교실에 걸린 아이들의 작품 세계도 매우 특별하다. 교동 평화의 섬이네? 네. 어디 물 들여야 될까 그럼? 여기 어디야? 연배. 그럼 한번 들여볼까 같이? 김영애 대표는 아이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종종 해준다고 한다. 이 학교 아이들은 평화의 섬 교동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 지도에 스티커를 붙이며 통일을 소망하고 연백이 어디인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수업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다. 얘네들 시대에 이제 통일을 지향하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제 이 갈등을 좀 조절하고 해결하고 전환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배접기 한 데다 편지를 실어서 북녘 친구들에게 둥실둥실 떠내려 보낼 거예요. 전교생이 12명밖에 되지 않는 이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으로 이처럼 통일 수업을 진행하곤 한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통일의 염원을 담은 그 편지를 종이배로 만들어 북한 쪽으로 띄워보내기. 웬만한 도시의 학교들에서는 보기 힘든 커리큘럼이다. 아이들도 참 열심이다. 강 건너 갔을 때 아이들은 다 벌거벗은 그런 차림으로 고기 잡고 정말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작은 섬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배우 선생님하고 함께하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참 행복해. 그래서 그쪽 친구들도 우리의 행복한 것을 좀 전해줘야 돼. 그래서 통일이 빨리 돼야 그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잘 가르쳤구나, 행복하구나. 아이들과 함께 북한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만든 종이배를 띄우러 가는 길. 우리 여기 어디야? 남산포요. 남산포구는 뭐 하던 데지? 옛날에 병만도 갈 때 거쳐서 우리 여기 왜 왔지 오늘? 배 뛰어가. 맞아. 여기 여러분들이 편지를 썼지? 네.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네, 동반자. 미래 동반자. 어디 살고 있는 친구? 정말 똑소리 나게 교육도 잘 받는 아이들.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들을 미래 동반자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통일 교육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렇게 뛰어서 강물로 흘러가면서 친구들한테 주고 싶어요. 김영애 대표와 학교의 윤화선 선생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미나게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을 배우고 있다. 이번엔 통일의 열망을 읽어낼 수 있는 특별한 다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 한다. 남북한이 합작해서 만든 다리라는 설이 있는 철원의 승일교. 이게 6.25 때 기초공사하고 토목공사는
북한에서 했고요. 생판하고 마무리를 대한민국에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승, 김일성의 이를 따서 승일교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6.25 전쟁 중 큰 공을 세우고 포로로 끌려간 박승일 연대장을 기리기 위해 승일교라고 지어졌다는 것이긴 하다. 남과 북이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밑에서 이 바라보니까 건축가 가우디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